시장의 반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연일 하락하고 있고 장 초반에는 보합권을 유지하다가도 오후 되면 맥없이 저점을 낮추는 그런 패턴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이 그날일까요? 간절히 반등을 기대하면서 오늘장 준비해 보시죠. 그러면 영향을 미칠 만한 핵심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는 기술주가 선방해주는 모습이었고요. 또 CPI가 드디어 발표가 됐습니다. 그 밖에도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 소식은 구글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에서 주인공은 이 알파벳, 구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주가 움직임도 좋았고요. 또 그럴 만한 핵심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이 구글의 개발자 연례회의가 있었고요. 여기에서 굵직굵직한 서비스와 제품들을 공개를 했는데요. 그 내용 첫 번째로 바드부터 살펴보시죠. 이 구글에서 개발하는 AI 챗봇 드디어 전면적으로 오픈이 됐습니다. 바드, 이 부분은 이 지난 한 달 반 전에 이 바드를 개발하고 있다라면서 살짝 예고편을 내놨었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에도 한 차례 좀 바람이 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바드가 그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제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자면 지난달 3월에 바드 공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지 한 달 반 만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 챗 GPT와의 본격적인 이 전쟁이 시작됐다,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다라는 시각의 이 분석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바드, 이번에 탑재된 이 바드와 관련해서 어떤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자면은 언어 모델은 팜2라는 게 채택이 됐습니다. 이 팜2는 100개 이상의 언어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앞서서 공개된 이 바드 예고편에서는 한국어 서비스만 가능했었는데 미국 영어 서비스만 가능했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바드 같은 경우는 한국어와 일본어도 가능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과학과 수학적인 추론이 가능하고요. 코딩 작업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 챗 GPT와의 차별성은 바로 시각적인 효과에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 모두 시각적인 요소가 추가되고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시작될지 이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 오늘부터 일부 사용자들의 등록을 일단은 받습니다. 그리고 몇 주 내에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바드 예고편이 공개되고 나서 사용자들이 워낙에 좀 오류가 답변에 많이 섞여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한풀 꺾이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을 의식한 듯 바드를 개발한 이 구글의 CEO 같은 경우는 향후에 조금씩 업그레이드 해 나가겠다라면서 그 가능성도 역시나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드 AI 챗봇 서비스가 공개가 됐고요. 제품으로는 폴더블 폰이 공개가 됐습니다. 삼성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국내에서도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맞춰져 있는데요. 이 삼성의 갤럭시 Z 폴드와 비교를 해보자면 무게면에서는 약간은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비율 측면에서는 직사각형보다는 정사각형에 조금 더 가까운 형태가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구글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배터리 사용 시간입니다. 최대 72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서 다른 폴더블 폰보다 배터리 성능이 좋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이번 공개된 폴더블 폰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판매가 안 될 예정입니다. 이 미국이나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삼성의 갤럭시 폴드와 경쟁하게 될 예정인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내년에 접는 아이패드 출시를 예상하고 있는데 핸드셋 부분에서 이 폴더블 폰 개발은 아직 미진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죠. 먼저 챗봇 관련된 종목부터 보실까요? 대표적으로는 이 모비데이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비데이즈와 유엔젤이 이 대표적으로 바드 관련된 영향을 받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챗 GPT 관련된 종목과 바드 관련된 종목은 약간의 좀 차이가 있어서요. 이 부분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브리지텍, 대표적으로 또 AI 관련된 종목 마음 AI나 솔트룩스는 어제 상당히 많이 밀렸습니다. 오늘 공개가 됐는데 이 부분을 재료 노출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재료 생성으로 인식을 할지 오늘장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폴더블 폰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 부분 역시도 갤럭시 폴더 관련된 종목하고요. 구글 관련된 종목이 약간은 좀 구분이 됩니다. 일단은 앞서서 구글에서 폴더블 폰 내놓는다라는 뉴스에 영향을 받았던 종목은 인터플렉스 3고 그리고 PI 첨단 소재 정도가 있습니다. 어제도 시세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갤럭시 폴더 관련해서 당초에 폴더블 폰 관련된 부품주로는 세경하이테크, KH바텍이 있는데 확실히 어제 시세에서도 약간은 대조되는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실제 공개가 됐고 또 오늘장에서의 반응, 관심이 모아집니다.
다음 두 번째는 테슬라로 가보시죠. 테슬라 쪽에서 이 모델 3 롱 레인지 모델에 이 LG 배터리를 쓸 거다라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모델 3 같은 경우는 버전이 총 3개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일명 보급형이고요. 롱 레인지는 주행거리가 조금 더 깁니다. 배터리 성능이 좀 더 좋고, 퍼포먼스 3 같은 경우는 배터리 성능에다가 또 이렇게 그 밖에 성능도 좀 더 업그레이드한 고급형 모델이 퍼포먼스 3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행거리를 늘린 롱 레인지 모델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채택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모델은 미국에서 판매가 중단됐던 모델인데요. 이달 초에 발표됐던 이 전기차 보조금 목록에 추가가 되면서 다시금 판매키로 했습니다. 이번에 받게 될 보조금은 우리 돈으로 약 500만 원가량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낭진 공장에서 배터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 미국에서 받아서 조립하게 되는데요. 고성능과 주행거리의 장점으로 인해서 이번에는 이 NCMA 이 양극재가 채택이 됐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이 국내 양극재 업체들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요. ARA 시행 이후에 LG 에너지 솔루션과 이 테슬라와의 이 동행이 조금 더 강력해지지 않을까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된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양극재 업체 중에서도 NCMA에 특화되어 있는 업체는 이 LNF입니다. 오늘 LNF 주가 움직임이 과연 어떻게 움직일까요? 최근 들어서는 연일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25만 원권 부근에서 위치하고 있는데요. 반등 움직임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그 밖에도 NCMA 양극재 쪽으로는 코스모 신소재나 포스코 퓨처엠이 있습니다. 예.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앞서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삼성 SDI 쪽으로 조금 더 납품을 하고 있어서요. 이 상관관계가 조금 더 낮다고 볼 수 있고요. 테슬라 관련된 2차전지 쪽으로는 나라 M&D 그리고 나인테크가 관련주로 묶입니다. 어제는 전체적으로 하락했는데 오늘장 이런 재료가 나온 만큼 오늘의 반등 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로봇 관련된 내용입니다. 로봇의 국내 협동로봇 1위는 비상장사입니다. 바로 두산 로보틱스인데요. 곧 상장할 거라고 합니다. 이 두산의 계열사죠. 두산 로보틱스는 상장 예심을 청구한 상황이고요. 7년 만에 두산그룹 내에서 핵심 계열사의 IPO 추진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산의 주가 아무래도 영향을 받게 되겠죠. 현재 수순대로 진행이 된다면 9월에 공모를 하고 10월에 입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산 로보틱스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은요. 매출이 450억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는 적자라는 부분은 약점으로 꼽힙니다. 주요 주주로는 두산이 9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추정 기업 가치가 궁금하실 텐데 2조에서 3조가량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지분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두산, 지분가치 인정받을 테고요. 그 밖에 로봇 관련된 종목분들 함께 들썩일지 여부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간밤의 뉴욕 증시입니다. 뉴욕 증시 지수는 혼조 양상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CPI 발표됐고요. 전년 대비했을 때 4.9% 올랐습니다. 예상치가 5%였는데 이 부분을 약간은 하회하면서 물가와 관련해서는 다소 안심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에 따라 국채금리도 바로 반응이 나오면서 하락했습니다. 향후에 더 이상의 물가의 금리 인상은 없지 않을까라는 것이 시장 전반적인 해석입니다. 여기에다가 전체적인 지수 가운데서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이 구글, 알파벳의 주가가 4% 이상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기술주 전반에 훈풍으로 작용했습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 알아봤고요. 그러면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입니다.